네, 오늘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주요 키워드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섹터도 있고요. 굵직한 재료들도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이코노미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함께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빨간불을 잘 켜주고 있고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의 상승률이 더 강합니다. 분명 이를 이끄는 재료와 종목들 그리고 섹터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4개로 압축했어요. 가장 궁금해하실 4개의 섹터 한번 만나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는요. 통화정책 이야기를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긴축 종료에 대한 전망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지만 유럽 쪽에서 중앙은행 매파로 꼽히는 위원의 발언이 비둘기적이었다라는 간밤 소식과 함께 오히려 미국보다 유럽에서 금리 인하가 먼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앞으로의 전망까지 오늘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가장 강한 엔터주입니다. 블랙핑크의 재계약 소식과 함께 정말 주춤했었어요. 1년 동안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란 단어를 정말 어려워하기 때문에 YG엔터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오늘 급등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흐름 이어질 수 있을지 엔터주 크게 한번 알아볼 거고요.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관련주 증시 안에서 얼마나 더 순항할 수 있을지 이것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급이 포착된 온디바이스 AI입니다. 관련주들 찾기에 참 바쁜 투자자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붙고 있는 관련주들 역시 투자 의견 챙겨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서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볼까요? 유럽의 긴축 종료 기대감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보다 오히려 유럽에서 인하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인성익 고문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한 줄평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고문님의 한 줄평은요. 네, 유럽 증시 상승세는 지속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긴축과 관련해서 증시까지 연결된 상승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아무리 당연히 그래야죠. 네. 지금 유럽 증시가 오르는 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독일의 지수 닥스 지수는 신고가를 지금 갱신을 한 네. 상태고 코로나 이후에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유로 스톡스뱅크 주식도 거의 지금 신고가 수준이거든요. 이게 다 이제 금리하고 영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금리는 4.5입니다. 우리가 3.5지요. 미국이 5.5입니다. 4.5인데 지난달에 0.25를 올렸고 그러니까 지지난달에 올렸고 지난달에 동결을 했고 지금 유지된 상태인데 거의 동결 수준이겠죠. 그래서 빠르면은 내년 3월부터 이제 금리를 인하 얘기가 지금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미국 금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 중앙은행 20이라는 거 거기에 독일의 이사가 이나벨 슈나벨이라는 독일의 이사가 상당히 이제 매파적인 기조, 그냥 긴축 쪽에 상당히 강하게 얘기하던 사람이 완화 쪽으로 돌아섰다, 비둘기 쪽으로 돌아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만약에 빠르다면은 미국보다도 먼저 인하를 시작하지 않겠냐. 저는 이거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보다도 조기적으로 금리 인하를 유럽이 시작함으로써 전 세계가 글로벌이 전체적으로 다운시키는 그래서 이제 긴축에서 이제 거의 긴축이 끝나가는 그런 쪽으로 본다면은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런 쪽으로 본다면은 상당히 괜찮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가 긴축 종료 분위기로 더 확산될 가능성, 유럽에서 스타트를 끊어준다면 정말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 증시에도 훈풍이 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김태성 본부장은 통화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일지 한 줄평 열어보겠습니다. 너무 큰 기대는 실망으로 연결된다. 이거 아버지를 아버지로 그럼 부르지도 못하고 네. 이거 어떡합니까? 좀 기대하면 안 됩니까? 그것보다 일단 이미 주가가 그것을 선반영해서 10월 달부터 유럽 지수의 이제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이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재료로 이제 이해하시기에는 다소 이제 좀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이제 고문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독일의 닥스 지수라든지 유로스톡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고가 영역으로 그렇죠.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얼만큼 더 갈 거냐 말 거냐 이제 고민일 뿐이지 이 이슈로 인해서 내년에 계속 랠리가 나온다? 저는 조금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면 인플레이션 잘 잡았으니 천천히 인하해도 되겠다 이런 뉘앙스가 또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좀 빨리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인하해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자 이런 뉘앙스로 만약에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일 수 있는 충격이 더 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서 이 뉴스를만 놓고 너무 기대감을 높게 너무 공격적으로 플레이하시기보다 지금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국내 아니면 미국 증시를 좀 트레이딩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유럽 가는 대로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보시고 우리는 우리 시장에 맞는 지금 패턴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좀 꾸리셔야 된다. 유럽이 저렇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따라간다는 걸 기대하기에는 다소 이제 복잡한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한다면 경기 둔화에 대한 인하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네. 시장의 충격도 사실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고요. 이런 조언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는 해요. 유럽은 유럽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좀 갈 길을 잘 찾아서 가봐야 되는 그런 시장에 대한 조언, 통화 정책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볼까요? 이번에 섹터 이야기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엔터주입니다. 블랙핑크 뭐 다들 아시잖아요. 고모님은 블랙핑크 중에서 누구 좋아하세요? 다 좋아합니다. 한 명만 좀 꼽아주세요. 왜냐하면 전에 한번 제가 큰 실수를 해갖고 그룹을 그럼 잘못 얘기해서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 얘기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럽네요. 알겠습니다. 예, 예. 다 좋아한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그룹 중에 하나인데 완전체로 활동을 한다고 해서 사실 팬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좋은 소식이고요. 시장 안에서도 YG엔터의 큰 호재가 된 게 사실이에요. 와, 오늘로써 묵혔던 채증이 좀 싹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고모님은 엔터주에 대한 의견 어떠실까요? 한 줄 평 열어볼게요. 블랙핑크 재계약의 힘, 결국 반등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닥을 좀 많이 다졌다라는 말이 엔터주 안에서 사실은 실적이 잘 나와도 주춤했던 기간이 있잖아요. 이게 좀 신호탄이 돼줄 수 있다 보시는 거세요? 네, 일단 트리거 역할은 하는데 네. 이게 조금 이제 다연발총인가 봐요. 한 방에 그냥 확 올라 때리는 게 아니고 아마 계속적으로 아마 저 방아쇠를 좀 당겨야 다연발. 된다. 예, 왜냐면 네. 이게 그 실적이 엔터주 실적이 다 좋아요. 좋은데 실적이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초에 선반영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 선반영된 이후에 실적이 계속 좋은데 그거를 유지를 못하고 이제 좀 하락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뭐 대표적인 BTS의 해체라든지 뭐 개별적인 그룹에 또 돌출 나오기 하고 개별 싱글 차트 뭐 여러 가지 얘기 좋은 건 많이 나오는데 네. 아무래도 실적의 주가가 너무 선반영된 느낌. 그래서 이것이 내년에 어떻게 이어질 거니까 내년 실적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엮이면서 주가가 계속 하향 곡선을 거리다가 갑자기 이제 블랙핑크가 거의 뭐 해체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랬어요, 정말. 뭐 둘은 그냥 탈퇴하겠다로 둘은 계속 협상 중인데 좀 난관이다. 이러다 갑자기 계속 하겠다. 현재 엔터사에서 유지하겠다. 이러니까 갑자기 이게 뭐지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쨌든 뭐 결과는 좋으니까 왜냐면 그 YG에 대한 그 블랙핑크의 그 실적 연결은 상당히 큰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다른 엔터주들이 올라가는 게 그냥 한 5% 상 내외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강하지 못한 거 봐서는 현재로서는 이게 좀 단발성이 그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속적인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야 되겠다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순회 공연 실적 연결되는 순회 공연인지 뭐 빌보드 차트 계속 연결 그다음에 때로 새로 나온 그룹의 소식 뭐 여러 가지 연결돼야지 좀 본격적으로 필 수 있을 것 같다는데 하여튼 바닥은 현재로서는 한번 찍지 않았느냐. 오늘 많이 올라서 내일 조정을 받더라도 여기서 이제 바닥권에선 거의 찍은 모습이 네.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바닥은 확인을 했지만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또 다른 재료가 또 나와줘야 연속성 있는 주가의 상승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김태성 본부장님의 한 줄 평을 제가 미리 봤거든요. 네.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일까요? 두 분의 이야기가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바닥을 확인할 시점이다. 바닥 확인했으면 네. 다음 차례는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네. 확인을 했다라기보단 엔터. 네. 아. JYP 하이브
이 기업들이 이제 최근에 우리가 봤었던 저점이 네. 조금은 낮은 가격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되었다라는 측면으로 오늘 20% 이상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맞아요. 상황인데 일단 뭐 그들의 재계약은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아티스트이고 그들이 연간 분기당 벌어들인 수입 구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연히 YG 엔터테인먼트가 주가가 오늘 움직이는 것은 마땅한데 문제는 과연 이 엔터 기업들의 시장의 관심이 예전만큼 지속적으로 힘을 붙여줄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YG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나온 뉴스 외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 그대로 지금 뉴스 플로우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터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네. 너무 좋은데 그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그 뉴스만 계속 리뷰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이 사실 주가의 퍼포먼스가 새롭게 나오려면 어떤 새로운 아티스트들의 엄청난 흥행, 돌풍 혹은 새로운 앨범들의 이 반응도가 좀 좋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이상 엔터주들이 다시 한번 뭐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기에는 저는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대신 최근에 이제 낮은 가격, JYP 기준으로는 9만 원대 초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보면 낮은 가격대가 이제 20만 원 부근일 것 같은데 이 부근대만 거래량을 동반해서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부근에 왔을 때는 저는 천천히 한번 모아가도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오늘 좋다 그래서 쫓아가자라기보다는 최근에 저점을 이용한 매매 전략을 고심해 볼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 자체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지속성에 대한 의문점을 좀 갖고 계신 모양이었어요. 다만 JYP 엔터, 하이브에 대해서는 최근 저점을 이용해서 매매 전략을 좀 해보자. 이런 조언을 주셨는데 오늘 훈풍을 가져온 건 YG엔터인데 다른 쪽에서의 어떤 기대감이 YG엔터보다는 JYP, 하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도 힌트를 알아봐야겠죠? 가상화폐 관련주들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을 뚫었어요. 사실 비트코인 시장이 잘 되면 이 자금이 그쪽으로 넘어갈까 봐 주식시장 안에선 고민이 좀 공존하거든요. 두 분 의견은 어떨까요? 인성일 고문님의 한 줄 평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달러 대체제 효과라고 남겨주셨는데 코인은 아무래도 주식보다 변동성이 좀 있잖아요. 이런 흐름이라면 변동성도 저희가 염두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관련주들요. 근데 하여튼 그 비트코인이 지금 6천만 원을 거의 다가왔어요. 2천만 원에서 얼마 전에 2천만 원이었는데 3배가 오른 거죠. 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글쎄 비트코인은 뭐 달러의 대체제가 과거에는 금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금 관련주도 오르긴 하고 있지만은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이제 코인 쪽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뭐 관련해 갖고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관련주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거래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뭐 업비트라든지 우리나라 대표의 빗썸이라든지 이런 회사를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우리 투자금융이라든지 우리 기술투자라든지 뭐 하나라든지 뭐 위지트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들의 실적이 이제 향후에 좀 나오면은 확실히 알게 되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오르는데 비트코인이 오르는데 이게 계속 따라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다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은 시장 자체가 지금 크게 좀 갈만한 내용이나 테마도 없이 그냥 기존의 그 수급에 의해서 올라갔던 종목이나 테마들이 확산이 못 되고 좀 올라갔다가 하루 이틀 다른 재료로 움직였다가 다시 옮기는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이 확산돼야 시장 자체가 견고하게 움직이는데 종목이 확산되지 못하고 단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현상이 계속 지속되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수가 오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개념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을 많이 드리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은 그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현재로서는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오르지 않겠느냐라는데 조금 더 오르다 보면 그러니까 주가는 어느 정도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오르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그 움직임이 상당히 클 거다. 그래서
거기에선 단기 매매가 적당하다. 지금부터 사놓고 기다리는 매매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단기매 치고 빠지는 좀 빠지면은 좀 샀다가 오를 때 바로 팔 수 있는 어떤 이제 초단기 매매에 적합한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시각을 맞춰야지 이걸 사놓고 기다려서 수익을 더 내겠다 상당히 위험하고 무모한 짓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최근 시장 관련주 오르긴 하겠지만 초단기 매매 이런 것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또 투자 성향에 맞으신 분들을 위한 조언을 또 전해주셨고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비트코인 관련해서 네. 어떤 의견이실지 한번 볼게요. 종종 조언을 해주셨었어요. 네. 그들은 그들의 리그에서, 그들 시장에서라고 전해주십니다. 그래도 뭐 올해, 내년에 1억까지 비트코인이 오를 가능성도 있는 거 보면 뭐 시장이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긍정적인 것도 한번 볼까요?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상화폐 거래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이 이슈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가상화폐 시장의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특징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테마, 뭐 NFT라든지 아니면 뭐 STO 토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또 한번 큰 관심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테마적으로의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뭐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기서 더 갑니다, 더 안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참 우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냥 제 개인적인 내피셜로는 금도 그렇지만 이 가상화폐 가격도 여기서 저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하지만 저는 주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코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코인 시장에서 매매를 하는 게 저는 좋다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되겠죠. 반감기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제 ETF에 따른 승인 기대. 근데 만약 ETF 승인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가상화폐 시장의 거래 대금 자체가 조금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 앞서 이제 고모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기회가 있을 때 트레이딩을 하는 건 저도 괜찮다 하지만 길게 네. 지금 당장 다음 주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년에 뭐 1억 간다 이 이야기는 저는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보수적인 입장의 비트코인, 네. 암호화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온디바이스 AI 수급 포착되고 있습니다. 관련 일부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성익 고모님은 관련주에 어떤 의견이실까요? 한 줄평 열어볼게요. 내년을 기대해라고 남겨주셨는데 뭐 내년 주도주 온디바이스 AI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반도체에 대한 기대는 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온 디바이스라는 게 뭐예요? 디바이스를 올렸다는 거거든. 칩에다 디바이스를 올렸기 때문에 그 서버나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다는 거거든. 이게 내년에 그 갤럭시 S24에 탑재된다는 거예요. 네. 상당한 기대가 되는 부분이거든. 왜냐하면 거기에서 바로바로 그러니까 그 답이 나오기 때문에 나의 개인 정보 서버에 노출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속도도 상당히 빠를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력 소비도 없을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동시 통역도 가능하게끔 이게 핸드폰 하나 가지고 모든 게 다 되는 이제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확장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팹리스 업체 그 엔비디아 상승 때문에 팹리스 업체만 좀 올라가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것도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칩셋 미디 이런 것들만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상황인데 이것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이 안 좋기 때문에 한정된 수급에서 그게 쉬었다가 올라가는 것뿐이다. 이게 이제 진행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확장이 된다면은 뭐 팹리스 업체뿐만 아니라 전공정, 후공정 모든 반도체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가는 상황.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뽑을 수 있는 거는 실적이다. 실적이 갖추어진 내년에 기대되는 아니면 적자에서 흑자로 방향되거나 흑자폭이 늘어나는 이런 회사를 지금부터 고르는 작업 그리고 내년을 기대하는 매매 이런 것이 지금은 필요할 때다 생각이 듭니다. 팹리스뿐 아니라 전공정, 후공정까지 같이 올라갈 내년을 기대하셨는데 김태성 본부장님도 거의 흡사한 한 줄평을 좀 주셨어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24년도 핵심 키워드다. 온디바이스 AI. 역시 비슷한 내용인데 그러면 역시나 반도체 전체를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체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HBM에서 온디바이스 AI로 흐름이 넘어오면서 좀 관련돼서 강하게 움직였던 쪽, 뭐 대장은 제주 반도체가 될 것 같지만 일단 이쪽은 시세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는 2등주, 3등주가 좀
흐름 괜찮은 종목도 많다 생각이 들어요. 뭐 대표적으로 대덕전자, 코리아서킷과 같은 기판 쪽도 저는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당연히 현재 구간이라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결국 이제 AI라고 하는 키워드, 여기에 이제 이 온디바이스 AI가 시장에서 더 주목을 받는 것은 접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산업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고 있는 건 아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것들을 사용하기에 지금 가장 접근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이 갤럭시 시리즈가 나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삼성이 지난 주말에 AI 폰 상표 등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결국 이제 내년 초에 나온다라는 게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에 따라서 관련주들 뭐 중소형 기업들, 네. 그러니까 대형주 쪽은 지금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저는 이제 그동안 덜 올랐던 기판 쪽을 한번 보시는 게, 특히나 이제 모바일 기판 관련한 뭐 코리아 서킷과 같은 기업들 저는 여전히 기회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키워드 4개를 통해서 힌트를 찾아보고 전략 세워봤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두 분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